근본적으로는 네, 그런 프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와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코드들로 이루어진 여기서 한 레이어 넘어가면서 이제 네, 이런 과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쪽에가 그냥 스페셜 케이스로서 그냥 조금씩만 이제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는 픽셀로 하는데 네. 음성이요. 음성이 이제 스피치 시그널이 그게요, 그냥 원디멘저널 그런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막 이렇게 저희 TV 보고 그러면 음성 분석하고 이렇게 파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음성 신호는 그러니까 0.1초 단위로라고 따진다면 저희가 샘플링 레이스를 0.1초라고 한다면 1초당 이제 10개 1초당 10개의 숫자를 가진 그냥 숫자들의 그냥 그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게 이제 음성 신호 혹은 소리에 대한 신호가 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는 사실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인식을 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글쎄요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길이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당 10개 이렇게 신호를 잡아내되 어떤 경우는 1초당 1초 동안 얘기를 했고 어떤 경우는 한 2.5초당 얘기했다. 그러면 신호의 길이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계열 데이터나 그런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데에 좀 특화된 알고리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커런트 뉴럴넷이라는 게 있고요. 하여튼 고양이와 다람쥐도 네. 숫자는 세 글자지만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양이인데 네. 고양이를 학습하면 이제 고양이도 답을 할 수 있게 네. 어쨌든 고양이와 다람쥐의 코드는 다 다른 거니까 네. 크기가 더 본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성 신호에서 고양이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양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에 해당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 이 이렇게 그것들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복잡한 요걸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아까 좀 약간은 새길로 세서 새길까지는 아니고 요 키라고 하는 요 레이블에 대한 백프랍까지 저희가 왔고요. 여기서의 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요 값을 필요하다면 저희가 업데이트 하는데 쓸 수가 있다. 즉 업데이트 하는 데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이 로스 펑션을 줄이도록 역할하는 어떤 새로운 값으로서 뭔가 그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이 185라는 값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고요. 저게 저 키라고 하는 저게 아니라 네, 저희는 이 D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시면 요 179에 해당하는 요걸 X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Y라고 봐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XY에 대해서의 어떤 편미분을 했더니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은 이제 1이었고 Y에 대한 편미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이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2가 됐고요. 그 다음엔 또 이 12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 이 x에 대해서의 미분은 이제 곱하기 1을 해주니까 이제 그냥 마이너스 12가 그대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 왔으면 자, 이제는 더하기가 있죠. 이 더하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놈을 지금 x로 본 겁니다. 요 놈을 x로 봤고 그 다음엔 x 빼기 185 혹은 x 빼기 y로 여기서의 노드를 저희가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엔 요 x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요 놈을 x로 보는 겁니다. 요 놈을 x로 보면 요 x랑 d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이러한 어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요 플러스 노드 있죠. 요 플러스 노드. 요게 요쪽에서 넘어온 놈과 요쪽에서 넘어온 D라고 하는 요거 두 개의 합이었으니까 저기서 이제 미분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듯이요.
x 플러스 y에 y가 z다. 아니 이러면 x와 y의 각각의 편미분은 저희가 다 1, 1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네, 이쪽에서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12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얘도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뒤쪽으로 와서 이 지금 현재 80이라고 세팅된 얘의 그레디언트도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저희가 비로소 이거를 하는 어떤 이유가 드디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저희는 이 ABCD라고 하는 ABCD가 뭐였느냐? 저희 네트워크의 그 선형결합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시면 이게 이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러한 선형 모델을 한번 통과시킨 후 시그모이드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값을 CX 플러스 D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두 번째 레이어의 선형결합으로 했고, 그러면 A, B, C, D가 다 저희가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최적화를 해야 되는 파라미터고, 그 중에 하나인 저 D, 제일 쉬워 보이는 저 D에 대해서의 그레디언트를 비로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마이너스 12로요.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2였으니까, 그러면 이 80은 지금 현재 세팅된 80이라고 하는 어떤 가중치나 혹은 y절편은 이놈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바로 80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는 0.1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저 D 값은 80 플러스 1.2인 81.2라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줘야 저게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데 이제 1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게 D에 대해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한 스텝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되셨죠? 그러면 이제는 또 쭉 채워보면 이제는 D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도 또 한번 C라고 하는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또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요 식은 결국은 편미분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이게 x 빼기 y에서 나온 그레디언트 값인 1. 그 다음엔 요거 있죠. 요 빨간 x 플러스 d라고 하는 저 d를 변수로 봤을 때 나왔던 또 그레디언트 값인 그때 1. 이게 1, 1, 1 이렇게 곱해져 갖고 신용적으로 d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빼기를 넘어올 때도 그레디언트가 1이 곱해졌고요. x 빼기 y에서.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y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또 그레디언트가 1이 곱해졌고, 네, 그래서 이 D에 도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비슷하게 C에 대해서의 편미분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이 식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에 대해서의 편미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습니다. 2 곱하기 이만큼 큰 X로 이걸 큰 X로 보고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자, C까지 도달을 하려면 아까 저 초록색이라고 쓴 저 X 빼기 something에서 저거를 저 큰 X로 미분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곱하기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컬러 코딩을 해갖고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저 X로 본 저 연두색이라고 쳐진 저기에서 이번엔 C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아까 D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써야 됐으니까 그냥 1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그 C에 대해서의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C에 대해서의 편미분은 뭘까요? 네, 일단은 이게 그 전에 이제 C 곱하기 시그모이드 조만큼 플러스 D가 있으니까 저거를 저 큰 덩어리죠. X 플러스 D에서의 미분을 한 그게 또 1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건 뭐 그거는 그 플러스 게이트에서 나와. 그 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서 C 곱하기 시그모이드로 된 저거에서의 편미분은 뭐냐? 뭐가 될까요? 저거에서의 편미분은 저 빨강색을 저희가 큰 덩어리 X로 본 저놈에서 C에 대해서 편미분은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자, 이거는 저희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까지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아까는 1로 빠졌죠. 1로 빠졌고 이거는 곱하기에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는 자, 네. 여기까지 왔고요. 요게 이제 요로 빠졌었던 겁니다. 요로 빠졌고 지금 요쪽으로 오고 또 이게 요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일 때에는 지금 그냥 x 플러스 y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엔 요 곱하기 요 놈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이 C로의 그레디언트는 바로 얘 혹은 이게 뭐냐? 이 앞단에서의 그 시그모이드의 아웃풋 C 값이 되고 그러면 그 값이 여기다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즉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0.99만큼 이렇게 곱해진 값이 결국은 저희 파라미터인 저 C의 그레디언트 값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이제 결국 이만큼이 A와 B를 저희가 대입을 했을 때 지금 A는 75, B는 A는 2, B는 20일 때에 그때 시그모이드 값은 이게 아까 0.99라고 그랬으니까 이 0.99만큼이 곱해진 게 C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C를 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다 패턴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엔 이제 B에 대해서의 한번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요걸 요렇게 통과를 시켰을 때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가 곱하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1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0입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는 곱하기는 네, x 곱하기 y의 편미분은 x에 대한 편미분은 y고 y에 대한 편미분은 x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라는 놈은요 그레디언트를 서로 이렇게 맞바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뭐였느냐? x 플러스 y에 대한 편미분은 다 1이 나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레디언트를 이 두 갈래로 덧셈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갈래로 그냥 복사를 해서 두 개를 그냥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이 10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게 100이었으니까 100 곱하기 이거였으니까 그거 편미분은 이제 10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쓰면 1200 마이너스 120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식을 또 한번 저희가 편미분을 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6 그 다음엔 또 1 뭐 다 똑같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좀 뭐 복잡하긴 한데요. 요 써보자. 네. 자, B에 대해서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B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 요 안에 있는 식에서요. B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요 식에서 큰 X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요만큼이 저희의 큰 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X를 미분을 하면 C 곱하기 something이니까 저 C가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C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이게 곧 뭐냐? 여기서 이 100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곱해진 거였죠.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요 1200, 마이너스 1200까지 왔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100 해서 마이너스 1200까지 왔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시그모이드를 거꾸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요. 여기가 조금,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이거의 편미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편미분. 그리고 이때 편미분은 저희가 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기하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하 뭐 그 별게 아니라요.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아까 170이었죠. 그러면 이 170이라고 하는 값에서 170이라고 하는 값에서의 어떤 요걸 지금 입력으로 했을 때 이 함수의 미분 값은 뭐냐? 편미분 값은 뭐냐? 네, 맞습니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그 기울기가 지금 뭐 굉장히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저 값을 저희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그렇지만 어쨌건 저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을 뭐 예를 들면 한 0.003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되게 작으니까 한번 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0.003이 바로 이 전체, 이거의 프라임 혹은 이거에 대한 편미분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200이라고 하는 그 전 단계에서의 그레이디언트에다가 마이너스 0.003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시그모이드를 타고 넘어오면 요때에 쓰이는 여기의 그레이디언트 값은 뭐냐? 바로 마이너스 1200 곱하기 0.003인 마이너스 0.3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003은 소수점 두 개 옮기고 뭐 3배 곱해주면 되니까요. 맞나요? 3개 옮겨야 되나요? 이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3.6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하나 더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여기 오면 그러네요. 3.6. 자, 그럼 마이너스 3.6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를 타고 거꾸로 넘어왔을 때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요 b까지 오면 이 플러스는 아까도 보셨듯이 x 플러스 y는 그레이디언트의 그냥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편미분을 하면 다 1이 나오니까.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여기는 마이너스 3.6, 여기는 마이너스 3.6입니다. 즉 20에 대해서의 지금 파라미터 값인 b라는 값을 그레디언트인 마이너스 3.6을 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0.1을 곱한 다음에 이게 빼기 하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20.36이 이제 업데이트된 b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는 다 왔습니다. 이거 뒤에 제가 또 안 쓰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패턴이 어떤지. 네. 그러면 어떤 거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시면. 네, 그러면 네. 마이너스 3.6 곱하기는 그레이디언트를 서로 맞바꾸는 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의 그레이디언트는 뭐가 될까요? 75에 해당하는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3.6 곱하기 75요?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왜냐면 x 곱하기 y는, 저 곱하기 게이트는 쟤에 대해서 편미분은 요 놈이고 얘의 편미분은 쟤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6 곱하기 2. 즉, 그리고 요 2에 대해서 편미분은 마이너스 3.6 곱하기 7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만큼을 또 0.1 곱해서 2에서 빼주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혹은 뉴럴넷을 학습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이제는 조금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야 되는, 그레이디언트가 필요로 하는 저 A, B, 그리고 요 C, D 요 놈들에 대해서까지 다 그레이디언트를 이제 도착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레이디언트를 갖고 얘네들 한번 샥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아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뭐 이런 텐서플로우에서 만들어지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래피컬한 그런 표현도 말씀을 드렸고 했듯이 딥러닝이라는 게요, 결국은 저희가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저희가 투 레이어의 그 어떤, 비록 이제 벡터는 아닙니다.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지만 노드가 여러 개 있어도 그냥 스칼라 곱셈이 그냥 행렬의 곱으로 바뀐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저희가 쭉 씁니다. 레이어 첫 번째는 이런 연산, 두 번째는 이런 연산. 그래서 합성함수로서의 어떤 저희 뉴런넷을 정의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싹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줬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75와 타겟 값인 요 얼마였죠 아까? 네, 185. 네, 185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을 주면 이 쭉 이렇게 포워드를 해갖고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로스 펑션에서부터 백프랍을 해서 쭉 이렇게 뒤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포워드를 했을 당시에 요 그 화살표 위에 있었던 값들, 저 값 하나하나들을 싹 다 저장을 해놨다가 저 값을 백프랍을 할 때 저 해당 값에, 그러니까 저 시점에서 혹은 저 노드들마다 저 해당 위치에 각각의 위치들마다의 그 그레이디언트 값들을 싹 이렇게 계산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을 싹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부적으로 정의되는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 뭐 170, 0.99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생성되는 이런 값들은 얘네들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계산을 합니다. 그레이디언트는 계산했죠. 그 그레이디언트가 뭐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3.0, 뭐 이런 값이 저희가 계산한 그 중간 노드들에 대한 싹 그레이디언트 값들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 그레이디언트들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놈들, 즉 ABCD가 되는 거죠. 저 중간 단계에서의 값들은요, 뭐 말 그대로 중간 단계 값들이지, 걔네들은 뭐 저 중간 단계를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애는 아니죠. 저 중간 단계를 만들어내게 된 파라미터인 ABCD, 그놈들을 저희가 그레이디언트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저희는 싹 다 계산을 훑고 지나간다라는, 그게 이제 백프랍의 가장 좀 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그래도 좀 잘 아시면은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겠구나라는 게 조금은 약간 좀 그런 시야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직관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뭔가 굉장히,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게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워드를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레이어 뉴럴넷이라는 게 결국 합성함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그냥 식만 저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백프랍을 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저희가 했던 이런 미분을 하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백프랍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계산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각 노드들마다 여기서 필요로 하는 어떤 백프랍이라고 하는 식을 저희가 따로 짜줄 수도 있고요. 따로 짜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이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펑션이든, 이게 당함수면 당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n승은 n 곱하기 x의 n-1승이고 sin x는 미분하면 코사인 x고, 저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이 있잖아요. 그 미분 공식이 있으면 그 미분 공식에서 커버될 수 있는 모든 식들에 대해서의 미분은 저희는 무조건 할 수가 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 그냥 계속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 요즘 쓰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은요, 그런 백프랍에서의 요 이제 미분의 유도를요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희도 알고 있는 그 미분의 공식들을 프로그램들에다가 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덧셈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다. 아, 그럼 이거는
그레이디언트를 복사를 해줘야 되는 놈이구나 해갖고 그거를 이미 다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 놔서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포워드는 정의를 해주고 백워드는요, 그 백워드 단계별로 일어나야 되는 백 프로퍼게이션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게 어떤 연산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코드는 짜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이 딥러닝 라이브러리에다가 백워드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뭐라고 부르냐면 심볼릭 미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뭐 심볼릭 미분을 혹은 심볼릭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옛날에는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카페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백프랍도 저희가 짜줘야 됩니다. 포워드가 x 제곱이었다. 그럼 요 노드를 거슬러서 백프랍을 할 때는 그때는 2 곱하기 x다 라는 함수를 항상 두 개의 페어를 그러니까 한 페어 그러니까 포워드 당시의 연산과 백워드 당시의 연산을 두 가지를 짜줬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었던 반면 요즘은 뭐 그런 거를 다 유저의 편의상 이렇게 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백프랍을 모르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이게 백프랍 지금 저희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본 셈인데요. 이 백프랍 뭐 몰라도 사실 딥러닝을 그냥 오늘부터 그냥 뭐 텐서플로우든 뭐 아니면 뭐든 간에 딥러닝 한번 해봐야겠다. 딱 하면 뭐 백프랍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알기도 어렵고 뭐 좀 골치 아픈 것 같고 그냥 스킵하고 그냥 막 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는 좀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연산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백프랍에 대한 좀 뭔가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뭐 뭔가 뭐 하여튼 좀 막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여기저기서 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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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제되는 경우가 뭐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작은 값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컨트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하여튼 기본적인 뉴럴넷의 옛날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아키텍처였고요. 이게 근데 보시면 한 레이어를 쌓을 때마다 저 시그모이드라는 놈이 등장을 하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한 레이어 그다음에 또 한 레이어 하나만 더 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쌓고 그러면 거기서 시그모이드가 계속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이제 백프랍에 대한 혹은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가졌듯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넘어올 때마다 저 해당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할 때 넘어오면 그때의 기울기를 계속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인풋에 가까웠던 그쪽에 존재하던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은 이렇게 계속 넘어와야 되니까 곱하는 값들이 저 시그모이드가 뭐 한 레이어가 한 3개쯤 있었다. 그러면 3개를 넘어오면서 저 시그모이드 값이 계속 해당 그 값에 대한 시그모이드 값에 대한 미분 값이 곱해지는 겁니다. 근데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이제 보시면 이제 웬만해선 기울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가 뭐 범위가 큰 것 같아도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마이너스 끽해봐야 마이너스 2부터 2다 뭐 이러면요 여기서는 그래도 기울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 있습니다. 저 값이 곱해지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 조금만 밖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그 값이 한 3번만 빵빵빵 곱해진다. 그러면 그 전에 살아있었던 그레이디언트 값이 아웃풋에 가까웠던 이쪽에서 뭔가 존재하던 그레이디언트 값이요. 3번의 시그모이드만 거치면 그냥 거의 0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계산상의 어떤 그레이디언트 값도 부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좀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뉴럴넷이 한동안 이제 한 10년, 20년 뭐 이런 정체기를 겪었던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즉 베니싱이라는 말은 뭐 사라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저희가 추가를 해주는 저 비선형 변환 때문에 혹은 시그모이드로 보통은 하는 저 연산 때문에 백프랍을 할 때 이제 걔를 넘어오면 그레디언트가 팍팍팍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 A, B, C, D 얘네들 그냥 싹 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저희가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의 파라미터들을 지금 뭐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하는데 저 이제 뒤쪽에 있었던 CD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AB는요. AB는 넘어오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그 값이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이 백프랍이라고 하는 뭐 어떤 합성 함수든 주어지면 나는 다 이게 그 해당 그 노드들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수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어를 쌓으면 두세 개, 세네 개만 쌓으면 하여튼 요 시그모이드라는 놈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없어지면서 파라미터가 전혀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면 얘네들도 갈 길이 멀 거 아니에요. 저 레이어에서 이렇게 있었던 파라미터인 A와 B 값을 잘 최적의 값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레디언트인데 쟤네들은 뭐 그냥 요지부동 꼼짝을 안 하더라라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쟤네들한테 도달하는 그레디언트가 어떤 뭐 대부분의 경우 0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쌓으면 쌓을수록 뭐 쌓은 건 좋은데 학습이 전혀 안 되더라. 뭐 이게 지금 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뭔가 뉴런넷에 좀 뭔가 어떤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굉장히 큰 어떤 문제였고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을 했느냐? 그거가 이제 그 나중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거를 좀 약간은 노멀라이즈를 해서 항상 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만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기 직전에 입력이 딱 조 레인지에만 이렇게 해당이 되도록 한번 저희가 값을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이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놈이 뭐 나온 지 뭐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년?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좀 뭐 그것도 저희 공부를 해보면 뭐 지금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잘자잘한 테크닉들이 이런 뉴럴넷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 조금씩 추가가 되면서 그런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학습의 어려움에 이제 그 주된 원인으로 이제 생각되던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문제도 저희가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레이어를 쌓아도 이제 뒤쪽에 있는 애들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학습이 잘 되고 나서 봤더니 진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는 저희 하여튼 유일무이한 목적인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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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편미분을 한다라는 것도요. 네. 그러니까 그 손으로 써낸다라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어쨌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합성함수 미분은 뭐 큰 x로 보고 그걸 미분해서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미분한 걸 또 곱해주고 이거를 끝까지 간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의 어떤 그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을 따라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는 그 순차적으로 하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해준 거. 근데 결국 연산 혹은 과정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 측면에서는 이게 레이어를 하나를 더 쌓았다. 그래서 함수를 뭔가 저희가 점 하나를 새로 찍었다. 아니면 뭐
함수를 아주 살짝만 바꿨거나 아니면 저기서 나오는 입력을 써서 또 한 번의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복잡한 함수의 경우에는 매 케이스를 하나하나 이 케이스 저 케이스마다 다 미분을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해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해주면 이게 네, 뭔가 좀 통합된 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 모듈별로 그러니까 노드별로의 미분만 저희가 알고 있다면 각 노드 하나하나당만 그 노드에서 정의되는 그래도 꽤 간단한 어떤 그 연산에 대한 미분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 단계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든 어쨌건 그 시퀀셜한 그 플로우에 거꾸로만 가되 그 하나씩 하나씩의 미분만 저희가 해결을 하면 이게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도 저희는 언제든지 미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러티. 네, 어떤 복잡한 함수를 정의를 해도 저희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고. 네, 그게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를 쌓으면요, 그 레이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개씩 쌓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 레이어가 지금 뭐냐면 지금 뭐 끽해봐야 노드 3개죠. AX 플러스 B. 근데 저 입력단에 해당하는 X가 그러니까 아까 그 선형 변환의 그 네, 그러니까 뭔가 픽셀로 이루어졌을 때의 그 선형 변환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X가 784 디멘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2개만 쓰겠습니다. 2개. x1, x2. 키와 몸무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얘에 붙는 a1이 있고 x2, a2, 또 그 다음엔 뭐 a0. 얘는 그냥 상수니까 네, 얘는 그냥 상수니까 뭐 a0.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곱하기 또 얘 곱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또 이거 더하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컴퓨테이션 그래프. 이게 y equal a1x1 플러스 a2x2 플러스 a0 이러한 선형식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의거해서 저희는 또 백프랍도 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 레이어에서 정의되는 게 지금 변수 2개만 해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뭐 한 7, 8, 4개 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그러면 한 레이어에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고 이게 100개씩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데 이걸 다 진짜 포워드까지는 한다 치는데 이제 백워드를 해갖고 다 편미분을 매 노드마다 다 구하느냐? 다 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뉴럴넷에서 그러면 저런 파라미터가 뭐 한 레이어당 뭐 7, 8, 4개 인풋 디멘전이 있으면 7, 8, 5개의 그 가중치가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7, 8, 5개의 가중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 저희가 10개 노드 혹은 뭐 100개 노드가 있다. 그러면 7, 8, 5, 그러니까 아까 15였죠. 15. 7, 8, 5 곱하기 15.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뭐 한 700개 곱하기 한 15개 하니까 뭐 한 10,000개가 나오네요. 거기서도 파라미터가 한 레이어만 지났는데도 10,00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여러 개 쌓으면요.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파라미터만 저장하는데 뭐 몇백 메가의 디스크 용량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딱 이 아이디어로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수많은 게 그렇게 뭔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저런 좀 뭔가 좀 간략한 혹은 간단한 아이디어나 그런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이 과연 될까 싶은데 뭐 다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파라미터가 뭐 하여튼 몇백 메가 그리고 뭐 몇백만 개의 파라미터가 이제 한 네트워크에 보통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몇백만 개에 대해서 모든 편미분이 일어나고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그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매 단계 이터레이션마다 일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지 학습하려면 성능이 어느 정도나 컴퓨터 성능이요? 예. 좋아야 되나? 뭐 이런 PC를 할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PC로는 결론적으로는 좀 거의 안 되고요. 뭐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남들 하는 만큼의 뭔가 그런 거 좀 뭐 소스랑 데이터랑 다운받아서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뭐 그런 GPU가 거의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연산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CPU로는 뭐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언젠가에 드렸던 것처럼 CPU로는 이게 학습은 되나 이게 뭐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GPU로는 뭐 그게 한 며칠 만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아까 보여드린 뭐 그런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 뭐 그런 거 바꾸는 거는 저희 학생이 그게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미지 사이즈가 뭐 한 64 바이 64 아니면 이제 128 바이 128 그러면 한 128 바이 128은 뭐 이미지가 큰 것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학습을 하는데 한 5, 600만 원짜리 GPU만 한 5, 600만 원짜리가 이제 뭐 역시 뭐 컴퓨터에 GPU를 꼽아야 되는 거니까 그 컴퓨터도 뭐 500만 원, 뭐한 1000만 원짜리 그 컴퓨터에서 한 일주일 돌린 게 그 정도 결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선형 배울 때 X 제곱, 세제곱을 생각이 정확하게 못했잖아요. 아, 네. 여기서는 처음에 그러면 제곱이나 뭐 세제곱에 대한 그런 걸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는요. 제곱, 세제곱은 거의 안 씁니다. 쓰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그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어떤 피처를 저희가 좀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피처로부터 어떤 좀 유용한 피처를 저희가 만들어서 좀 넣어줘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이고, 사실 이 피처들을 잘 정의를 해줘야 사실 뒤쪽의 태스크에 거의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피처를 잘 정의를 해주는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뉴럴넷의 딥러닝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뉴럴넷이 좀 알아서 자동으로 그런 피처를 중간에 만들어준다. 뭐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동작이. 그랬더니 사람이 신경 애써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해 놓은 피처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뉴럴넷이 그거 알아서 찾을 수가 있고, 알아서 찾은 게 오히려 사람이 뭐 머리 써서 만들어 놓은 피처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 요게 하여튼 그런 딥러닝의 좀 전체적인 어떤 성공 요인이나 뭐 어떤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동시에 그때 이제 말씀드린 요인인데 이제 뭐 딥러닝이 또 이렇게 잘하는 좀 특화된 그런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나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 정보가 너무 로우 레벨일 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픽셀 가지고 뭐 이게 고양이인지 알려면 픽셀을 가지고 선형 모델을 만들어서 고양이에 대한 내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 거의 좀 불가능한 거거든요. 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뭐 어둡거나 밝거나 뭐 고양이가 뭐 왼쪽 위에 붙어 있거나 뭐 고양이의 포즈도 또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미지 사이즈가 128 바이 128을 이미지 사이즈를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그 픽셀들의 어떤 선형식으로는 이게 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제 로우 레벨의 피처.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사실 픽셀 정보 갖고 이거 고양이를 뭐 할 수가 있겠나 싶은 뭐 그런 류의 태스크들에서 좀 약간 딥러닝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암 진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당뇨병을 진단을 하겠다. 근데 몸무게 이런 것들은 몸무게라는 어떤 요소가 예를 들면 그런 당뇨병의 어떤 그 발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피처 자체가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의 그 타겟 베리어블이랑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좋은 피처인 거예요. 그 몸무게가.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하이 레벨 피처라고 하는데, 애초에 주어진 피처가 하이 레벨의 피처들로 이제 위주로 이루어진 그런 종류의 어떤 태스크는 딥러닝을 쓸 필요가 사실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또 이게 그 딥러닝,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예측 태스크가 있습니다. 뭐 고객의 뭐 이탈률 뭐 이탈할지 안 할지 뭐 예측을 하겠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면 이걸 딥러닝을 써볼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써볼까? 아니면 디시전 트리를 써볼까? 아니면 뭐 랜덤 포레스트나 뭐 다른 알고리즘을 써볼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서 딥러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맞고, 딥러닝도 한번 써보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한번 써봤더니 딥러닝 성능이 뭐 한 7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뭐 한 85%가 나오는데, 그럼 뭐 그때는 뭐 딥러닝 뭐 당연히 뭐 쓰기 안 좋겠죠. 그 말은
딥러닝이 좀 성공을 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가 이미 하이 레벨 피처인 경우에 딥러닝이 이렇게 좋은 성능을 기존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근데 또 이게 그러면 두 개를 다 쓸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로지스 리그레션과 딥러닝을 뭔가 같이 써볼 수는 없을까? 이게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다루는 혹은 입력 변수로서 이제 정의되는 것들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로우 레벨의 피처와 이제 하이 레벨의 피처들이 뭔가 좀 같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혼합된 어떤 형태로 이런 피처 저런 피처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글쎄요 뭐 어떤 폐암이다. 폐암에 이제 뭐 걸릴 확률을 저희가 그걸 하겠다. 라 그러면 뭐 어떤 흡연이라고 하는 요소가 폐암과 이렇게 굉장히 좀 연관성이 많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흡연의 유무 아니면 뭐 흡연의 어떤 뭐 양, 그러니까 하루당 뭐 몇 갑의 담배를 피는지 뭐 그런 어떤 정량적인 정보라든가 이제 흡연의 유무 같은 그런 정보는 하이 레벨 피처입니다.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좀 높겠죠. 근데 또 동시에 이 사람을 나타내는 저희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을 어떤 진단을 하는 어떤 피처로서는 그런 류의 피처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면 뭐 엑스레이 사진 아니면 뭐 CT, MRI 뭐 이런 사진 정보도 있고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핏빗을 차고 있으면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 피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미지 데이터와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사진 데이터랑 예를 들면 그런 하이 레벨의 피처들 뭐 흡연 유무나 아니면 뭐 수면의 어떤 패턴 뭐 이런 하이 레벨의 피처들이 같이 공존을 할 때는 이 이미지 단에서는 이제 딥러닝을 써가지고 뭔가 끝까지 딥러닝으로 결과까지 그러니까 결론까지 내는 거를 딥러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피처를 로우 레벨에서 좀 하이 레벨에 좀 의미 있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법한 피처를 뽑아내는데 그 이미지 데이터의 그 픽셀 피처는 너무 이렇게 로우 레벨 피처니까 그걸 이제 하이 레벨 피처로 만들어주는 거를 딥러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틀은 뭐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하는 뭐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게 실제로는 가장 또 좋은 성능을 내는 뭐 실제로 뭐 저 아는 뭐 지인들도 뭐 이렇게 뭐 미국의 뭐 아마존 뭐 MS 구글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다니는 뭐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다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분에 따라서 어떤 딥러닝을 적용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지까지라고 이야기는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레벨,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모델을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들의 특성이라든가 이 모델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동작하는지를 조금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예. 네. 저희 금융 쪽에 보면 AI 기반으로 해서 모델이나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뭐 그런 상품이 좀 많아요. 근데 투자라는 게 변하잖아요. 네. AI 어떤 특정 모델이 계속 AI를 적용을 시키고 그 모델에 대한 각각의 변수는 지금 말한 팩터프리즘 같은 방식으로 자꾸 뭔가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의 상품은 자주 바뀌거든요. 네. 시간에 따라서 네.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긴 한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과거 했었을 때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제품으로 바꿔주시 이런 상품으로 바꿔드린다고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데 네. 그리고 이제 AI가 자기가 뒤에서 뭔가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라 그래요. 이런 사이로 변수가 변경이 됐다라는 흔적 같은 거 막 우리가 그걸 보고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걸 무시하겠습니다. 네. 이게 딥러닝이 좀 판단의 결과, 그러니까 아까 뭐 1이 저희가 보기에는 뭐 1이 뭐 잘 판단을 했다. 그래도 뉴럴넷이 이게 좀 그거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여러 금융 쪽도 그렇고 이게
법 쪽도요. 뭐 인공지능 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걸 다 좋은데 인공지능 판사가 뭐 어떤 뭐 누가 와갖고 너는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내가 사형이냐?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사실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하지를 못하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형 모델은 그 가중치를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가중치가 높았고 지금 네가 요 가중치가 높았기 때문에 요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처들 중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다단계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다 각각은 선형이긴 한데 이게 한 번 합성함수로 한 번 지나가면 이게 좀 거시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왔던 이 0.99라는 시그모이드에서 나온 고값의 선형 변환, 선형 결합인데 사실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고 나온 조값은 저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저걸 만들어내게 된 애초에 저 선형 결합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형 결합은 그냥 하나의 선형 결합이 아니라 선형 결합의 선형 결합, 당연히 합성함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부터 벌써 이게 뭔 뜻인가 싶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에 가면 최종적으로 답은 100번째 지나서 나오는 건데 이 해석이 거의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쪽에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이제 다양한 좀 중요한 문제들에서 이제 적용이 될 때 그런 게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고 뭐 아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XAI, 뭐 Explainable AI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또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구도 좀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입력값의 변화에 큰 관련 그런데 사람들과 말하는 네. 입력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 추정을 합니다. 네. 뭔가 하여튼 저희가 이 딥러닝은 그거는 책임지지는 않아서 별도의 뭔가를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예. 하여튼 그래서 네. 아, 예.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다음 주에 아마 시험 때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 조교 학생을 통해서 뭐 이제 데이터 가지고 뭔가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 그럼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